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이슈 진단 9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은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홍콩 시위대가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구호를 실은 배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강경파에 휘둘려서 무역회담은 자초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편 런던에 소재한 중국 재판소장이 중국에서 수많은 위구르 무슬림을 산채로 장기로 수역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5개의 요구조항 이외에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고 하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고 하는 구호가 중국 본토에 상륙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중국 인민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삶을 추구하며 공산당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민주화에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포브스지 500대 글로벌 기업 리스트에 132위에 올랐던 중국의 초대형 국영기업체 테오그룹이 사실상 부도 처리되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중국 붕괴 시작, 초대형 국영기업체 부도, 국영기업체 부도 도미노, 이슈 진단 82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중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최악은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2020년 하반기에 파기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커창 총리 2020년 엄청난 하락 압력 1단계 무역협상 2020년 하반기에 파기 이슈 진단 89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 붕괴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레닌 스타일 독재 정권을 만든 이래 2019년 말 현재처럼 위기에 몰린 때가 없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저명한 중국 역사 전문가 아서 월드로는 중국 공산체제가 이미 해체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장악력을 잃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제4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겉으로는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공식 성명서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공산당의 지도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시진핑의 영도 아래 당 중앙의 권위와 중앙에 집중된 통일된 리더십을 유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체제 내부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닫힌 문 안에서 시진핑이 최근에 격화된 정치적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수년 동안 중앙 권력을 강화했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으나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비공식적인 저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산당 내부자들은 시진핑의 지도력이 종종 공산당 본부에 있는 반대파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진행 중인 무역전쟁의 휴전을 협상했습니다. 미국 관료에 따르면 2019년 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거의 90% 이상 진전시켰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갑자기 북경 정부가 협상안을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를 불러왔습니다. 중국 관측동들은 중국 공산당 강경파의 영향력 때문에 무역협상이 좌초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1단계 무역협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 하이처 대표는
북경 정치에서 개혁파가 강경파를 제압해야만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권력과 이윤 사이에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도 중국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져서 3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런민대학교의 향송작 교수 같은 중국인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진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닐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송작 교수는 GDP 성장률이 2%라고 말했습니다. 북경 정부는 공산당이 소유한 국영기업체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도 정치국원을 파견해서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는 국영기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영기업체와 민간기업 모두가 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영기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고 중국의 실업률은 국가 기밀인데 두 자릿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악성 부채와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에 대한 과잉산업 설비 수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중상주의 모델의 무역이 자본과 제조업의 유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로 인한 피해와 위협,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북경 정부에 대한 압박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6월에 런던에 있는 중국 재판소의 소장 조프리 나이스 QC 경이 중국에서 수많은 파룬궁 신도들이 장기 수학을 위해 집단적으로 살해되고 있고 이런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달리 투쟁과 국제적 지배를 추구하는 마르크스 레닌 정당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에 중국 인민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삶을 추구하며 공산당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홍콩 민주화 시위대의 폭력 진압 그리고 미국의 인기 종목 NBA 농구 중계 거부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언론과 그 밖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홍콩과 본토에서 우리 시대의 혁명 Revolution of our Times라고 하는 구호가 나돌고 있습니다. 1989년 중국 공산당이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학살한 이후 2019년 홍콩에서 그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중국 본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진정한 보통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광동성의 마오밍시 군중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폭력 시위는 단지 화장터 건설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것인데 뜻밖에도 홍콩 시위대가 사용한 정치적 구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혁명, Revolution of our Times. 중국 관측통들은 마오밍시의 시위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위협하는 소용돌이의 시작일 뿐이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시사합니다. 부패와 권력 남용의 돼지 콜레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인민의 분노가 겹쳐졌습니다. 이미 홍콩 시위대는 5개 요구사항 이외에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파괴할 것이다. Heaven will destroy the CCP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 본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연방의 해체를 선언한 날짜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련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았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의 변화는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단식으로 발생합니다. 변화의 압력이 어떤 임계점을 넘기 전에는 전혀 변화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압력이 발생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내내 박훈탁 TV가 중국 붕괴의 압력이 발생해서 계속 쌓이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이미 중국 붕괴는 시작되었지만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해체를 선언했다는 방송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은 이미 제게 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